가족이 지옥일 때. 1910년 11월, 러시아에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뒷문을 열고 도둑처럼 몰래 빠져나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82. 수염은 하얗게 샜고 쥔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손에는 촛불 하나와 낡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걷는 내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까봐, 다시 그 집으로 끌려 들어갈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쫓기는 야반도주처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노인은 바로 당대 러시아 최고의 귀족이자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쓴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의 재산,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명예, 그리고 13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 세상 모든 남자가 부러워할 조건을 다 갖춘 그가 도대체 왜 죽음을 코앞에 둔 나이에 따뜻한 안방을 버리고 이 차가운 길바닥으로 도망쳐 나온 것일까요? 그는 가출한 지 열흘 만에 시골의 작은 간이역인 아스타포보역에서 폐렴으로 쓰러집니다. 역장 관사 한 구석의 좁은 침대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내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그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녀를 내 방에 들이지 마라. 나는 그들을 보지 않고 죽고 싶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을 그토록 거부하며 그는 낯선 역장실 침대에서 쓸쓸하지만 홀가분하게 숨을 거둡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노망이 났거나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요.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그 집은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돈 때문에 헐뜯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통을 조이는 화려한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군 막대한 재산은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아니 단 하루라도 가장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로 죽기 위해 82세의 나이에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물건을 버리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파먹는 병든 관계, 나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의 기대,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쇼윈도 가족의 허상. 이 지독한 사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혼자가 됨으로써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더섭음을 깨닫고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타고난 남자였습니다. 광활한 영지는 말을 타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저택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그의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재적인 재능으로 쓴 소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치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인세가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건강까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를 찬양하는 친구들, 존경을 표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화려한 명성을 나눠 갖고 싶은 친척들까지. 톨스토이의 집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면서 톨스토이는 이 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가 사실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주머니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돈을 풀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던 사람들이 그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거나 재산 관리에 깐깐하게 굴면 순식간에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일기장에 뼈아픈 고백을 남깁니다.
그들은 나의 돈을 사랑할 뿐 나라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집에서, 내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다.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뼈 빠지게 돈을 벌어다 줬는데 은퇴하고 힘이 빠지자 남는 건 아버지, 그래서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자식들의 계산적인 눈빛뿐이라면 그보다 비참한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톨스토이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은 흐려지고 관계는 오염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가족 안에서 터졌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재산은 죄악이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땅을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평화로웠던 집안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를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몫을 뺏으려 하는 미친 노인에 취급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톨스토이가 유언장을 고쳐 쓰지는 않을까 밤낮으로 감시했고 서재를 뒤지고 서로 편을 갈라 헐뜯고 싸웠습니다. 돈이 없는 집안은 오히려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유산이 10억, 20억, 아니 톨스토이처럼 수백억이 넘어가는 순간 가족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됩니다. 형제끼리 소송을 불사하고 부모가 빨리 판단력을 잃기를, 심지어 빨리 눈을 감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아수라장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끊어지고 부부 간의 의리도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금자탑은 사실 가족을 묶어주는 끈이 아니라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톨스토이가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다면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오염시키는 근원인 돈을 제거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가식적이고 탐욕스러운 관계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파리떼를 쫓아내고 진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관계를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재산이 정말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형제 간의 우애를 망치고 여러분의 말년을 고독하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를 보십시오. 줄 것이 너무 많아서 불행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미니멀리즘은 내가 가진 껍데기 돈, 지위가 사라져도 내 곁에 남아줄 진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톨스토이의 고통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관계를 살리고 싶다면 그 관계 사이에 놓인 돈을 치워라. 이것이 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깨달은 첫 번째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 2장. 톨스토이의 말년은 아내 소피아와의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은 소피아를 악처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48년을 함께 살며 13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성인 군자 흉내를 내겠다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포했으니 말입니다. 아내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지켜야 했고 톨스토이는 자신의 숭고한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돈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위에서 집안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침실에서는 서로를 저주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몰래 유언장을 고칠까봐 밤마다 서재를 뒤지고 일기장을 훔쳐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아내를 피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내 재산과 영혼을 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끝까지 든든한 가장으로 남아주길 기대했고, 톨스토이는 아내가 자신의 높은 이상을 이해하고 동참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부부니까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며 보상 심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끔찍한 싸움 속에서 뼈저린 진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결국은 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반백년을 함께 산 아내도 내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고통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족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통제욕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식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에 대한 원망 아니십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노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톨스토이가 집을 뛰쳐나간 것은 더 이상 가족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내가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 관계에서 오는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대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삼키십시오. 그 말은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빚쟁이의 독촉장처럼 들립니다. 배우자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톨스토이처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 결국 끊어지고 양쪽 다 나뒹굴게 됩니다. 먼저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관계의 미니멀리즘은 사람을 안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타인에 대한 통제권과 기대감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돈을 달라고 하면 능력이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면 당신 말이 맞소 하고 흘려버리십시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찌르는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치 귀한 손님 대하듯 남처럼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톨스토이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내를 나의 일부가 아닌 나와 다른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섰다면 비극적인 가출 대신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톨스토이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너무 꽉 쥐면 부서집니다. 느슨하게 잡아야 오래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는 비로소 숨 쉴 틈이 생기고 진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쉽게 벗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거운 가면, 체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백작이었던 톨스토이의 말년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귀족의 옷을 벗어던지고 거친 무명천으로 만든 농부의 블라우스와 헐렁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밥상에는 최고급 요리 대신 빵 한 조각과 묽은 수프가 올라왔고 그는 자신의 방을 직접 청소하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심지어 구두 수선공에게 기술을 배워 직접 가죽을 자르고 못질을 하여 투박한 구두를 만들어 신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교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장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위대한 작가가 무슨 쇼를 하는 건가 라며 수군댔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고 돌아와 거친 빵을 씹을 때,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실 때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자처했을까요? 그는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백작이라는 자귀, 대문호라는 명성, 그리고 귀족 사회의 우아한 척하는 위선이 그의 목을 조르는 갑옷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파티장에 모여 교양 있는 척 대화를 나누지만 뒤돌아서면 서로를 헐뜯고 가난한 농부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치를 즐기는 그 가식적인 세계에서 그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톨스토이는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체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품이 있어 보이기 위해 연기하며 사는 삶은 진짜 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흙 묻은 손을 가진 인간 톨스토이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라는 갑옷을 더 두껍게 껴입으려 애씁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내가 왕년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과거의 명함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동창회에 갈 때 기죽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좋은 차를 타고 경조사비 봉투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넣어야 마음이 편하고 자식 결혼식은 남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러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돈뿐만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려고,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쏟아붓는 그 엄청난 감정의 에너지가 아깝지 않으십니까? 톨스토이가 위대했던 점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득권을 헌신짝처럼 버릴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백작 채통 좀 지키십시오라고 비난할 때 채통이 내 밥을 먹여주나? 내 영혼을 구원해주나?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따지고 보면 이 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아 길을 빨아가는 친구,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친척, 의무감으로 나가는 각종 모임들. 내가 안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벗으셔도 됩니다. 톨스토이가 귀족의 옷을 벗고 농부의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었듯이 여러분도 왕년의 부장님, 누구네 엄마, 점잖은 어르신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들의 몫이지 내 알바가 아닙니다. 저 사람 좀 변했어.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 라는 수군거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내가 껍데기를 벗어던지면 가짜 인연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진짜 인연들만 남게 됩니다. 체면을 버리면 인맥은 좁아질지 모르지만 인생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가출을 감행하고 3등 열차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돈도 신분증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귀퀴한 냄새가 나는 농부들 틈에 끼어 앉은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순간 생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백작이라는 짐을 기차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저 낡은 외투를 입은 한 명의 여행자가 되었을 때 찾아온 평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의 군더더기와 체면의 거품을 다 걷어내고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남들이 대접해주는 의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유로운 태도에서 나옵니다. 비싼 양복을 입지 않아도,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눈빛이 맑고 표정이 편안한 사람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톨스토이가 밭을 갈던 그 투박한 손이 펜을 잡은 손보다 더 성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이 체면치레하느라 썼던 돈과 시간을 아껴 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쓴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남 보여주기 위한 삶은 젊은 시절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나의 편안함과 자유를 위해 쓰십시오. 가면을 벗은 맨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4장. 아스타포보가니역. 낡은 침대 위에서 톨스토이는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내 소피아와 자식들이 문 밖에서 통곡하며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역장과 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을 내 눈앞에 들이지 마라. 나는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고 싶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치고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쓸쓸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끝까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죽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울음소리, 화려한 장례식, 값비싼 수의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과의 화해, 그리고 절대 고독 속의 평안뿐입니다. 톨스토이는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또다시 여보, 미안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작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사라지고 가장 톨스토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요. 그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오직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존엄하게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문을 닫아건 것은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하나, 내 장례식은 초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자식들에게 이건 내 몫이다, 저건 내 몫이다 지시하며 마지막까지 관리자 노릇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빈손으로 가벼운 영혼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가장 큰 비움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관계의 짐, 체면의 짐, 욕망의 짐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장례식엔 국화꽃을 써라, 제사상은 이렇게 차려라 하며 남은 사람들을 통제하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톨스토이처럼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다오라며 쿨하게 떠나시겠습니까? 진정한 관계의 미니멀리즘은 내가 떠난 자리에 그리움은 남기되 후회나 다툼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배우자가 간병하느라 골병 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 이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족을 문전박대했던 그의 독한 결단은 역설적이게도 사랑한다면 짐이 되지 마라는 가장 뜨거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관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밖으로 던지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순간 톨스토이처럼 낯선 간이역의 좁은 침대 위에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10년 11월에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 톨스토이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 하나를 켜고 우리의리한 대저택을 빠져나왔던 그 길.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소유와 관계, 그리고 체면이라는 거대한 감옥으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계적인 대문호도 아니었고 부유한 백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유를 갈망하는 한 명의 인간이 되어 길을 떠났고 낯선 간이역의 좁은 침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뒷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집, 자식들의 번듯한 성공,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불행했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비로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톨스토이처럼 82세가 되어 죽음이 문턱에 와서야 후회하며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든 관계, 껍데기뿐인 체면, 그리고 끝없는 욕심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거두고 배우자에게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손이 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안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 순간 간이역에서 느꼈을 그 홀가분한 자유, 이제는 여러분이 누릴 차례입니다. 인생의 여백은 비어 있어서 쓸쓸한 공간이 아닙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오늘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짐 하나를 덜어내는 데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비워낸 그 자리에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짐을 하나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여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